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와서, 네, 직장이 너무 괴롭다고 했는데, 어제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이, 진짜 그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회사는 좋은데, 제가 그 복을 받을 만큼 그릇이 안 크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는 또 어릴 때부터 강하게 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강하지도 않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아직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거를 이거를 극복을 못하고 제가 그냥 대학원이나 이렇게 간다고 도피를 하면, 다음에 이제 또 큰일이 뭐 이렇게 문제가 닥쳤을 때 또 극복을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계속 여기서 버티면서 극복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냥 회사 가서는 구석에 막 박혀가지고 혼자 막 일하고 있고 동료들하고도 잘 안 어울리고 이런 거 보면 또 괴롭기도 하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땐 어떻게 하긴 헤매야지. 회사가 문제 아니구나. 알고 봤더니 이게 내가 문제구나. 이런 거를 조금 자각했다 하니까 일주일 동안에 많이 변했네요.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면 길이 열리죠. 길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늘부터 시작이야. 3년 동안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냥 거꾸로 매달려서라도 일단 3년은 회사를 달린다. 그래서 내 이 흔들리는 가르마를 일단 소멸시킨다. 이렇게 딱 각오하고 죽을 것 같아도 그냥 회사에 다니는 3년 기도를 한다. 회사 다니는 걸로 수행을 삼는다. 이런 길이 하나 있고 또 그게 약하면 매일 여기 절에 오는 게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매일 퇴근하고 와서 300배 절을 하고 퇴근하고 아무리 멀고 힘들고 늦게 끝나도 무조건 와서 한다. 이렇게 원칙을 정해서 해보면 조금씩 나아지죠. 그럼 자기 문제를 자기가 알게 돼요. 둘 다 회사 다니는 길밖에 없는 건가요? 근데 이럴 때 이제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 마음은 알았습니다, 스님. 제가 스님 말씀대로 까짓 그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3년간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3년간 다니고 난 뒤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늘 얘기해줘봐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그게 자기의 문제점이다. 이걸 자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 삽박함이 없다. 이게 단호함이. 이제 겁이 나가 이제 묻지도 못한다. 반갑습니다, 스님. 네. 저는 25년 직장 생활을 한 가정주부이자 직장 팀장이 있는 사람인데요. 네. 제가 그 9년 전에 그 직장을 이직을 했어요. 근데 네. 그 이직한 병원 자체가 그 굉장히 채무에 시달리는 병원이었는데 그 전에 있던 병원에서 그 데리고 온 사람이 저보다 2년 위에 있는 나이가 많은 부하 직원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 부하 직원 이동을 다른 데로 시키려고 했는데 노조 반대 때문에 이동을 못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계속 일이 반복되면서 이제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럼 새로운 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고집도 세고 새로운 일을 안 받아들여서 제가 보직 이동을 좀 시키려고 위에 건의를 해서 이제 면담을 했어요. 했는데 보직 이동을 끝까지 거절하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같아 생각을 바꾸면 이게 되는데 근데 전체 저희 팀을 위해서는 그 사람 보직을 시켜야 되고요. 또 인간으로 봐서는 또 계속 제가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데리고 있다 보니까 제가 9년 동안 또 그냥 참고 지내왔는데 그냥 계속 참을까 아니면 부서 전체 그 직원들을 위해서 이동을 시킬까 그게 제가 제일 지금 현재 고민을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뭐 고민해요. 제일 쉬운 방법은 자기가 직장을 그만두면 돼요.
제가 안 그래도 제가 사직서를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병원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현재 그 일을 맡고 있는 전체적인 일이 제가 없으면 일단 안 된다고 위에서는 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일단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보류가 일단은 돼도 괜찮아요. 안 가면 돼요, 이튿날부터. 무슨 보류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아이고. 예, 저도 그또 제가 얘기하니까 국회의원들 국회의장한테 사표 내는 게 연상이 되네요. 사표 내면 의장이 수리 안 해준다고 계속 하잖아, 그죠? 신문에 가끔 봤어요, 안 봤어요? 예, 안 하면 돼요, 그냥. 근데 스님 그 제가 이제 한 명이 그만두는 게 저는 문제가 아닌데 그래 되면 이제 그 분 때문에 다른 직장 직원들이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같이 근무를 못 할 정도까지 다른 사람이 자기 자리에 올라와서 그 문제 잘 해결할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제가 사직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제일 쉽다 이 말이지. 하는 게 맞다가 아니라 제일 쉽다는 거. 자기가 너무 골치 아파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제일 쉬운 방법은 그건 제일 자기가 쉬운 방법에서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대답을 했고요. 제가 선택을 했는데 이제 그 전체적인 상황이 안 되니까 이걸 이 사람을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진짜 힘이 들어도 보직을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자기가 사직하는 게 제일 쉽다니까 그렇게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사직을 안 시켜줘서 못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사직은 하기 싫은 거예요. 사직을 안 시켜줘서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 자기가 사직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만약 위에서 사표만 받아주면 자기는 네, 안 네. 나가도 돼요. 네. 그럼 내일부터 나가지 마세요. 이 문제가 먼저 점검이 돼야 뒷 문제를 잡을 수 있는데 다시 얘기하지만은 자기는 병원을 그만두고 싶은데 병원에서 못 그만두게 해가 지금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병원에 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살아왔으니까 다니면서 해결을 하고 싶죠. 지금 현재 마음으로는요. 그러니까 우선 다녀야 되는 게 그러니까 나는 안 다니겠다 하는데 회사에서 있으라 그래가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있고 싶어서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있고 싶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 그걸 먼저 점검을 하자 이 말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있는 거지 누굴 위해서 있는 거 아니다. 이 얘기 하려는 거예요. 스님 그것도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제가 필요해서 그냥 계속 이 직장을 다니지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네. 그렇게 하고 마음도 다짐 해봤는데 근데 그 사람만 보면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사표 안 던지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 화나는 것 이상의 이 직장에 다니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마이크 주세요. 이 정도면 저분은 해결이 되는데 딴 사람 해결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딱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익을 보려면 그 정도로 봐내는 힘이 있어야 이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도 봐내는 힘이 없고는 이런 이익은 내가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일하고 이익을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속에는 이런 사람도 같이 다스리는 일이 내 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월급 받는 속에는 이 사람을 보직 이동해 주세요 하고 위에다 신청하니까 거기 돌아가는 건 무슨 얘기예요? 네가 관리해라 이 말 아니에요. 위에서는 보직 이동을 발령을 내겠답니다. 근데 밑에 본인이 사람을 본인이 이제 밑에 사람이 이제 보직을 못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자기는 보면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그거는 보직 이동을 하게 했어요, 그냥. 아주 쉬워. 근데 이제 항상 이 문제는 이 사람 보직 이동하면 문제가 풀릴까? 또 두 번째 이런 사람이 앞으로 나올까 안 나올까?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어쨌든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 있겠죠. 스님, 네. 그럼 또 보직 이동해야 돼. 또 나오면 또 보직 이동하면 위에서 볼 때 자기 보고 아시겠어요?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가 돼. 그러니까 위에서도 보고 보직 이동을 하는 게 좋겠다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관리해내면 어때요? 자기 관리 능력이 높이 평가돼요. 그러니까 실험으로 먼저
아시겠어요? 네. 이런 사람도 받아내는, 그래서 그거를 조화시키는 노력을 한 번 더 해본다. 아까 스님 제가 9년 동안 그렇게 지금까지 했거든요. 9년 동안 저희 부서에 부서 이동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9년 동안 쭉 봐오는 과정에 이제 이거는 진짜 아니겠다. 9년 동안 참았는데 그러면 자기가 나한테 물었을 때 진짜 아니면 묻지 말고 이동을 해버리지, 나한테 물어가 이동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이동을 안 하는 무슨 비법이 있겠나 이렇게 했거나, 안 그러면 이동해서 비난받을 거를 나하고 좀 나눠 가지고 싶어서 그러거나, 두 가지 아니겠어요? 어느 쪽이에요? 비난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건지 9년 전처럼 비난을 받고 지금 행동 강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 뭔가 하면 솔로입니다. 50 솔로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불쌍하다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요. 이동을 확실히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아마 약간의 중간 노선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면 결정을 잘 안 돼서 한번 불쌍하다 생각한 마음을 이왕기 낸 거니까 조금 더 불쌍하게 여겨주지. 알겠습니다. 근데 어떤 세상이든 이런 사람이 꼭 한두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안정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있는 것도 용인해내면 그것이 그 개인에게는 포용력이 되고 그 회사는 오히려 건강합니다. 그런 거 다 하나씩 빼내면, 빼내가 해결되면 일시적은 좋은데 결국은 세상 사람이 나하고 다른 것이 또 불거지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나 하면, 왜 길거리 다니면서 여러분들 그 두더지 해가 이래 때리면 이거 톡 튀어올라오고 저 톡 튀어올라오는 거 봤어요? 때려주세요 있잖아, 그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인생이란 게 이게 큰 거라고 탁 때리면 저쪽에서 튀어올라오고 저쪽에 때리면 이쪽에 튀어올라와요. 그러니까 남편 문제가 제일 커서 남편 문제 겨우 해결하고 나면 이제는 아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자식 문제가 생기고, 이거 해결하면 돈 문제 생기고, 돈 겨우 막아 놓으면 또 부모 문제가 생기고, 인생은 늘 문제의 연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안 생겼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인생이 죽을 때까지 괴로움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인생은 늘 일이 생기는 게 인생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비 오는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가뭄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고. 그럼 해탈은 어떤 거냐? 날씨가 그냥 그런 게 좋은 세상이 아니고, 내가 비 오면 우산 쓰고 나가고 추우면 옷 하나 더 입고 나가고 더우면 옷 하나 벗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 일어나는 일들에 대응할 수 있는 자세, 이것이 자유고 해탈입니다. 바깥을 바꿔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능히 대응하는 게 해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건 뭐예요? 내가 사표내는 거고, 두 번째 쉬운 거는 잘라버리는 거고, 세 번째 제일 어려운 게 안고 가는 거다. 자기 얘기 들어보면 이런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쉬운 길을 갈래? 어려운 과제를 한번 해결해 볼래? 9년의 도전에 실패를 하고 결국은 자를래? 9년까지 참아온 거 한 번 더 노력해가 성공을 할래? 네. 자기는 어떤 생각이에요? 저는 그 솔로고 나가도 자기 말로는 할 일이 없대요. 네. 그래서 스님 지금 이제 어제까지는 제가 좀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아서 저도 한 3일간 술을 먹고 좀 스트레스 좀 풀었는데요. 그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불쌍하잖아요. 솔로니까. 그래서 한번 안고 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님 왜 이런 권유를 할까? 스님께 묻는다는 거는 그래도 해결책을 찾으려고 물었을까? 잘라버리려고 물었을까? 찾으려고 물었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해결책을 한번 찾아볼까 이런데, 그럼 9년 해온 방식으로는 해결책이 안 나온다, 이렇게 봐야 돼요. 즉 참는 걸로는 해결책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럼 뒤집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108배 절을 하면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아이고 혼자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나. 그래 오빠라고 생각하면 언니라고 생각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아마 해결책이 좀 쉽게 저절로 나올 거예요. 스님 안녕하세요. 제 아들에 관한 질문인데요. 아들은 대학 4학년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 1년여를 다녔는데 지난 겨울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만둔다는 얘기를 하고는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기업에 원서를 내고는 바로 취직이 되어서 3개월 연수를 끝내고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배치를 받아서 잘 다니던가 했더니 언뜻 하는 소리가 회사가 군대 분위기라는 둥 앞으로는 휴일도 제대로 없다는 둥을 얘기를 하더니 한 보름 전에 아침에 회사를 안 나가길래 물었더니 그만두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문이 막혀 아직까지 너 왜 회사 그만두었니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들의 성격은 꼼꼼하고 내성적입니다. 친구도 많이 사귀는 편은 아니고요. 앞으로 제가 아들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대해야 되며 저는 마음을 어떻게 먹고 절신을 해야 되는지요. 스님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은 이런 걸 떡 읽으면 아이고 아들 때문에 엄마가 고생한다 이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 안 들어. 이보살이 지 아들 잘났다고 나한테 자랑하나 이런 생각. 딴 집 아들은 그 좋은 대기업은 고사하고 중소기업도 원서를 10몇 번을 냈는데도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이 집 아들은 어때요? 좋은 회사에 턱 원서능이 걸리고 또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또 턱능이 걸리고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누었어요. 내가 신경을 쓴다면 이 집 아들 신경 써야 되겠어요? 10번 원서 내도 지금 못 들어가는 아들 신경 써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랑하고 싶으면 혼자 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내 아들 없다고 이렇게 자랑해. 아들 없는 것만 해도 말이야. 응?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야. 내버려 둬라. 20살 넘으면 어떻게 하라? 관둬라. 놔둬라. 간섭하지 마라. 그래도 엄마가 조금 보탬이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이렇게 똑똑해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행복하기는커녕 불행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 결혼을 해도 며칠 못하고 어때요? 그만둬버려요. 이제 회사만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이걸 딱 보면 벌써 엄마가 얘가 자기가 알아서 결혼하겠다고 할 때까지 절대 엄마 결혼하는 소리는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첫째, 지가 좋아가 해도 얼마 못 가고 그만둘 성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엄마가 걱정해가 했다 그러면 이 원망 다 들어야 돼요. 그러니 공부 잘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엄마 말 듣고 공부만 잘하면 그게 그저 좋은 줄 알고 절대 그렇지 않다. 마음이 안정이 돼 있어요. 마음이. 그리고 남과 맞추어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결혼 생활의 비결이고 그게 사회생활의 비결입니다. 그럼 이런 아들의 성격은 어디서 생겼을까? 나로부터 왔다. 나는 성격 별로 안 만났는데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첫째, 이 남편하고 시댁에 대해서 내가 마음 맞추지 못한 것을 참여 기도하셔야 돼요. 아들을 보면서. 그것이 뿌리예요. 그렇게 해서 시댁에 대한 섭섭함, 남편에 대한 원망이나 섭섭함이 있다면 다 풀어야 돼요. 참여해서. 그러면 아들이 마음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나머지는 놔두는 게 제일 좋은
걱정하고 속거리는 것은 아들을 믿지 않음의 징표입니다. 아버지님, 우리 아들은 다 잘 될 겁니다. 똑똑해서 다 잘할 거예요. 이렇게 믿어줘야 돼. 믿어줘야 오히려 잘 됩니다. 그러고 참회 기도를 하셔야 된다. 남편과 시댁에 대해서. 내가 마음 맞추지 못한 인연의 과부다.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자기 책임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때 화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라앉히고라도 와가지고 사장님하고 제가 좀 마음이 안 맞네요. 응? 마음이 안 맞으니까 제가 가르치던 소중한 아이들이니까는 제가 고른이들 한 달 동안이든 가르치겠습니다. 마음에 맞는 선생님이라도 구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하십시오. 근데 이것이 좀 좋지 않은가. 그러니까 일반적 직장생활이 있잖아요. 유 스님이 느닷없이 떠나면 법문 스님 화는 안 나실 거예요. 법문 스님 화 안 나실 건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화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것이 옳은가 그른가의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과의 고리가 아이들에 대한 책임도 있고 학부모에 대한 책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관계 책임도 있고 그러면 자기한테도 좋고 아이들한테도 좋고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이렇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옳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옳고 그른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제가 잘 깨우치지를 못해서 그러니까는 제가 그래서 아주 좀 자세하게 신뢰를 들었는데 가르침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질문하신 거사님처럼 그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할 줄 알면 뭐하러 종업원 하겠어요, 사장하지. 그러니까 그만큼 되니까 종업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사장 자리 내주기 싫으면 그 사람이 그만한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면 경쟁이 심해져. 학원 운영이 잘 안 돼요. 그만큼 생각하고 고려하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그 회사에 한 2, 3년 있다가 배워가지고 더 좋은 아이디어 내가 딴 회사 차려. 고맙게 생각하지. 내 말 잘 들으세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 내 입에 맞는 딸이 없다. 지금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생긴 문제인데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해서 반드시 좋다는 보장도 없고 그 선생님이 그 정도 수준이니까 지금 내 밑에서 일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잘 보살펴 드려야 돼. 근데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자꾸 원하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데 결국은 그런 회사가 여러 개 생긴다는 결론이다. 그러니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자리를 빨리빨리 주고 물러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때는 잘 깨우치고 이렇게 보살펴주면 돼요. 옳다 그러다 이 문제가 원래 질문의 요지인데 근데 우리 거사님은 상대편의 인생에 간섭을 하세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어떻게 행동해라는까지 다 본인이 만들어가 있어. 어떤 보살님이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해. 스님 시험을 좀 못 견디겠어요? 왜? 한 집에 살아요? 아니요. 근데 뭘 그래?
아이고, 따라 사는데요. 가끔 시골에서 한번 올라오시면요. 가만 못 있어요. 어떻게 하는데? 막 오시면, 가만히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밥 해드리면 밥 먹고, 구경시켜주면 구경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제가 얼마나 잘 모시겠습니까? 그런데 와서 가만 못 있는다는 거예요. 음식 하는데 일일이 간섭하고, 빨래하는데 간섭하고, 뭐 하는데 간섭하고, 뭐 하는데 간섭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시어머니가 나무 토막이가 여기 갖다 놓으면 가만히 있고 저기 갖다 놓으면 가만히 있고 그러지. 시어머니가 나무 토막이 아니잖아. 살아있는 생물이잖아.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이잖아. 내 어른이잖아. 근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라는 지침을 내가 미리 만들어놔. 너는 우리 집에 오거든. 주는 밥 먹고 가만히 있어라. 너는 구경시켜주면 구경만 하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다 지침을 내려놓고 거기에 자기 지침이 안 맞다고 야단이란 말이야. 물건이 아니란 말이야. 살아있는 거니까. 그것도 사람이고 내가 어른인데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견해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업이 있고 습관이 있고 사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어머니는 왔어. 음식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아들한테 했는 거 하고 이 맛을 보니까 간이 안 맞아. 그러니까 아이고 이래 짜게 하면 우리 아들이 안 되는데 아이고 이거는 볶아야지 데치면 안 되는데 이건 생거줘야 되는데 왜 삶았나.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 며느리가 듣기 싫다고 잔소리를. 빨래해놓은 걸 보니까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팬티도 다리 입혔는데 이런 며느리가 그냥 와이셔츠까지도 안 다리고 턱턱 털어가 그냥 입히는 거.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된다 했는데 이거 다리 입혀라 다리 입혀라 이런. 근데 이게 어떻게 잔소리예요. 그럴 때 한번 생각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내가 남편하고 10년을 살았는데 내가 남편을 잘 안다 이거야. 그런데 나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딱 한 명 있어. 나는 껴안고 자서 많이 안다 하지만 더 잘하는 사람 하나 있는데 그거는 남편의 어머니라. 그 나가 키웠으니까 내가 아는 거하고 비교도 안 돼. 그런데 내가 10년을 아직 살아도 남편에 대해서 아직 다 몰라. 아직도 무슨 남자가 이런 남자가 다 있네 이렇게 이해 못하는 게 많은데 그 남편은 나보다 잘하는 더 잘하는 만든 여자가 왔어. 그러니 그녀한테 좀 물어보면 어때요? 내가 이게 10년 경험한 것보다 며칠 배워가 더 많이 배울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돈을 주고 청해가 가르쳐달라고 해도 그 노하우를 누가 쉽게 가르쳐? 나 같으면 절대 안 가르쳐. 근데 이 시어머니가 촌사람이라 바보같이 돈도 안 받고 묻지도 않는데 자꾸 가르치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나 같으면 팍딱 노트 갖고 뺏기겠다. 이제같이 반찬을 해줬더니 잘 안 먹다, 젓가락이 잘 안 가는 이유가 이 생거 먹는 걸 삶았구나. 이거 볶아야 되는데 내가 데쳤구나. 이게 간이 딱 나는 맞는 줄 알았더니 팬 주기만 하면 소금을 집어넣더니 또는 짜다 그러더니 이게 어릴 때 이랬구나. 아침에 나갈 때마다 짜증냈었더니 저놈의 영감쟁이 나갈 때마다 뭐 때문에 아침에 짜증내네 했더니 와이셔츠 안 다른 거 보고 그랬구나. 모르는 거 알 기회가 굉장히 많잖아. 너도 딱 꺼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이 사실은 잔소리가 아니란 말이야. 이걸 뭐라 그러냐? 참을 것이 없다. 참는데 우리는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는데 내가 참고 수행자니까 참고 일해야 된다 하는데 참는 거는 수행이 아니라 그러지. 참을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참을 것이 없는 거는 바로 이렇게 배우는 자세를 가지면 참을 것이 없어져. 엄청난 노하우를 공짜로 얻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기가 정해놓고 너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해라. 지금 아까 얘기하는데 대중이 묻는 게 뭐예요? 너는 선생님은 너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상대가 할 행동을 내가 미리 다 정해놔. 근데 상대가 내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를 상대에게 요구하면 내가 화나고 짜증나지. 그러면 선생에게 사장으로서 또는 교장으로서 학교를 잘 운영하려면 선생도 잘 가르쳐야 되나 가르쳐야 되나? 가르쳐야 되겠죠. 그 가르쳐야 될 때는 바로 회사의 어떤 운영 방침에서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으로 요구하지 말고 그 지금 얘기한 거 그걸 다 상대에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학생을 어떻게 가르친다. 가르침의 원칙은 뭐다.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학생을 가르쳐보죠. 가르친다고 다 따라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이런다. 가르쳐서 안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안 할 뿐이니까 한 번 더 가르쳐 주든지 안 하면 정식으로 내가 안 되니까 앞으로 2달, 3달 해보고 안 되면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통보를 하고 다시 네가 안 하면 그만둬야 됩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나가면 어때요? 이미 통보를 했다는 건 나가도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만둬야 돼. 이 말은 나가면 안 돼가 전화하고 붙들고 그러면서 왜 그만둬야 돼. 그런 소리를 해요. 그 앞뒤가 안 맞는 소리 아니에요. 나가면 속 시원해야지. 그러면 나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면 나가라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계획성 없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장이 그래 운영해가 그 회사 잘 됐구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보면 사람이 다 그래. 이 선생님들은 애들이 말 안 듣는다 그러지만은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어때요?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장학사한테 물어보면 교장이 말을 안 들어요. 저 설악산에서 이제 전국 총장 100명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강의 시간에 50명이 앉아 졸더라. 똑같아 인생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그래야 되느냐 그런 말은 그 말 자체가 올바르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을 할 때 쓰는 말 중에 스님이 여러분들 보고 신도가 그럼 그 일종의 차별이에요. 또는 나이가 어리다. 그냥 네가 이거 잘못했다. 이래 말해야 되는데 나이가 어린 게 이건 일종의 차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잘못됐잖아요. 이래 말해야지. 선생이 그래가지고 이런 것은 일종의 비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개 보살님 이거 잘못됐지 않았어요. 이래 말해야 되는데 여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봐라. 그건 성차별에 해당돼요. 성차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표현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개씨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수행자가 돼가 이건 상대에게 이렇게 울타리를 씌운단 말이에요. 수행자라는 간판을 씌워가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여자라는 울타리를 껍데기를 하나 씌워놓고 다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선생이라는 울타리를 하나 씌워놓고 삐딱하면 선생 이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옥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그런 이름으로 상대를 이렇게 올가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아까 얘기한 대로 선생이 돼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기분이 억수로 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그냥 스님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이래 하는 거 같고 스님이 돼야 이렇게 얘기해봐 나도 기분 나쁘지. 그래서 첫째 아까 얘기한 대로 상대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생은 요래야 된다 내 머리대로 생각해 놓은 대로 상대가 맞춰지기를 바라는 게 첫째 문제고 잘잘못이 없다지만 굳이 잘못이 있다면 그게 잘못된 거지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울타리를 쳐놓고 너는 요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이게 잘못이 있다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전혀 안 한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너는 요런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돼 하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조해능대사에 잘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거지 존재에 잘못된 게 없다. 지는 지 생각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은 지나는 데를 물어봐라. 이유가 있지. 바빠서 못했든지 안 그러면 뭐했든지 잊어버렸든지 안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그래 말해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또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든지. 그런데 우리는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꼭 상대가 내 의견을 반대가 하는 것처럼만 생각하는데 꼭 반대 안 하고도 왜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깜빡 잊어버리고 못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오직 저게 내 의견을 반대하구나 내 말 안 듣구나 이렇게 한 가지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편한테 들어보면 그 이유가 안 하는 이유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봐야 돼. 왜 안 했는지.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어서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냥 교장 선생님 말이 맞기는 맞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경우를 짚어서 얘기를 했으면 됐는데 아무튼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안 했다. 그 한 가지 이유로 그냥 안 하려면 그만둬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상대가 기분 나쁘죠. 그런 것이 잘못이 있다면 그게 잘못이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 하는 이게 인간사 중에 제일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잘못됐어.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 세상에 누가 내 마음대로 되겠어. 옛날 말이 얼마나 좋아. 입에 맞는 떡이 없다고. 내 입에 맞는 떡 없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신도님들 하수인데 스피니시 애들을 종업원들은 데리는데 이놈의 새끼들 참 머리 나빠요. 그거 가르쳐주면 꼭 딱 하면 되는데 그걸 몇 번씩 가르쳐줘도 못해요. 그래. 그 스피니시가 3번 4번 가르쳐줘도 못하니 종업원 노릇 하지. 한번 딱 가르쳐주면 착 하면 기 종업원 며칠 하겠어. 벌써 다 사장 돼버렸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2번, 3번 가르쳐줘도 못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2번, 3번 가르쳐줘도 못하는 머리를 갖고 있고 놀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들이 그 미국 가서 사장 되는데 그 엄청난 기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도 학교도 그래요. 내가 늘 그러지. 1불짜리는 1불어치만 일한다. 벽에 페인트 칠해라면 바닥 다 버려놓고 바닥 칠해라면 벽에 다 버려놓고 그러니까 꼭 3번 4번씩 해요.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하나하나 시키지 않으면 그냥 영 엉뚱하게 해놔. 그러니까 이 일 시킨 사람은 짜증이 나죠. 근데 첫째는 그 사람은 그런 해본 경험이 없어. 나는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만 가르쳐주면 쭉 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한 번도 그 일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게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우리는 벽칠할 때 바닥에 페인트 떨어진 게 큰 문제지만 그 사람이 볼 때 그게 왜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 야단을 쳐도 왜 야단 맞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종이를 깔아고 어떻게 한다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은혜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짜증만 내지 지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이 저한테 요청이 뭐냐. 스님, 왜 다음부터는 한국 사람 보낼 때 좀 짜증을 안 내는 사람이 보내주세요. 그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 하나같이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스님이 짜증내는 사람은 골려가 보낸 줄 알아. 그럼 이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짜증이 많은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인도 사람하고 만나면서 특히 짜증이 많아요. 왜? 한국 사람이라면 어디 알아 할 만한 일이 알아서 안 되니까. 마치 내 같으면 알아서 할 일이 남이 알아서 안 되듯이 한국 사람이면 의뢰에 알아서 할 일이 인도 사람은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특히 그 동네 사람은. 그럼 걔가 발 안 씻고 방에 들어온다고 성질 내는 거랑 똑같아요. 걔가 발 씻고 들어오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 못 살아. 그 사람은 그렇게 살면 일찍 죽어.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이 없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 절대적으로 맞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생각이 서로 다르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대로의 관점이 있고 난 나대로의 관점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러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서로 대화를 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겠냐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을 전제하면 대화가 안 되죠. 어떤 게 바람직할까를 두고 대화를 하면 되는데 이미 옳은 것이 있어버린 상태에서는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늘 예를 들잖아요. 산을 하나 놓고 한 사람은 동산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서산이라고 그러고 누가 그러고 이쪽 사람은 동산이라고 저쪽 사람은 서산이라고 그러고 누가 그러는데 그래서 그 산은 동산도 아니고 서산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동쪽이 있고 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서쪽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 사업을 잘 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동산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아, 저 사람 저 동네 살구나. 전화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전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 자식아 왜 없다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의 관점과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잖아. 그죠? 저 사람은 저런 관점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 내 관점하고 다르니까 같이 안 살든지 안 그러면 관점 조정을 서로 하면 된다. 내가 잘못했으면 바꾸면 되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좀 설득을 좀 더 하면 된다. 근데 이제 세상 사는 지금처럼 그래 성질을 벌렁 냈다가 또 가서 또 사과하고 한 잔 먹고 그래 살아도 돼요. 그래도 괜찮은데 다만 뭐가 좀 문제다. 명이 좀 짧아지고 재정 성실이 좀 오고 그럴 뿐이지. 뭐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면 오래 살아도 괜찮아. 그런데 그게 조금 낭비다 생각하면 조금 자기가 바꿔야 돼. 네, 안녕하세요. 스님 항상 본문에 감사하면서 질문을 이렇게 올립니다. 저는 20대 지금 26살인데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26살 살면서 한 번도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귀어본 적이 없는데 회사 다니면서 이제 나이 30 내지 한 40 정도 넘으신 이제 형님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전기 쪽에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아직 장가를 안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형님 같이 일하는 선배님들도 이제 이렇게 나이 30, 40 먹고 여자친구도 그분들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장가도 못 가시니까 나도 혹시 나이 30에서 30년 결혼 못하고 그냥 독신으로 사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같은 이제 그 사무 쪽에서 일하시는 여자분인데요. 그 호감 가는데 뭐 너무 마음이 떨려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속이 너무 얼어붙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나이는 저보다 한 4살인가 3살 어리는데 괜히 내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데 좀 같이 밥이라도 먹으러 갔다가 이 얘기하면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들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수줍음이 많고 숫기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걱정이 돼서 스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스님께서 지금 앞에 이제 지금 증문사 하시면서 이제 실패하는 연습을 하라는데 지금 연습하는 게 제가 연습하는 것도 저는 진짜 죽겠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보고 벌써 내가 지금 연애도 못 해봤다. 여자가 하나 생겼다. 나이도 나보다 어린데 연애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을 먹으니까 자꾸 떨리고 자꾸 또 남이 또 내보고 또 흑심 먹은 남자 아니냐 이렇게 취급할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에서 자꾸 이렇게 서로 스스로 도덕적으로 자꾸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잖아. 그러면 100% 그 여자가 싫어하거나 두려워하기가 쉬워요. 그 오히려 좋아할 확률은 진짜 10%도 안 돼. 왜? 내가 욕심으로 덤비잖아. 내 욕심만 생각하지 상대편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잖아. 상대편이 지금 뭐 갖고 고민하는지, 뭐 지금 저 상대는 지금 집안 걱정하는지, 지금 남자친구 찾고 있는 중인지. 그 남자친구 찾는다 그러면 뭐 괜찮은데 지금 딴 거 고민하고 있거나 관심이 없거나 자기 뭐 지금 승진할 거 생각하거나 그런데 느닷없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상대가 미친놈 취급을 하지. 그냥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없더라도 그 사람 남자가 필요한지 안 한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 목표를 그러니까 여자라고 그 회사 하나 있다 보니 거기다가 이제 눈독을 들이는 것 같던데 그러지 말고 그런 욕심을 버려. 그냥 동생같이 생각하고 알았어요? 아무 그런 생각, 그런 생각도 내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러는데 오히려 내려놓고 동생처럼 생각하고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동생처럼 생각하면 떨리는 게 좀 적거든. 욕심을 안 내면 떨리지 않아. 그래서 이래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뭐 부탁한 거 있으면 해주고 막 무조건 막 너무 해주려고 그러지도 말고 이렇게 그냥 직장 동료로서 또는 후배로서 이렇게 그냥 남자 여자 너무 따지지 말고 남자친구처럼 이렇게 내가 욕심내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봐. 그러면 주로 내 목표를 자꾸 내세우지 말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로 해주는 쪽으로. 억지로 내가 막 선물 가지고 주고 이러면 더 부작용 생겨.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좀 봐달라든지 전화 좀 받아달라든지 뭐 해달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기꺼이 이렇게 편안하게 좀 해주는 이렇게 편안하게 접근해서 한 달, 2달, 석 달 뭐 이렇게 지나보면 오히려
상대 상태가 어떤지 혼자 속으로 저 남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혹시 또 자기 남자친구 외국 가 있든지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편하고 다니나. 누가 여자친구 있다고 편하고 다니고 남자친구 있다고 직장에 가서 편하고 다니고 그러면 사람 떨어지는데. 있어도 없다고 딱 숨겨놓고 없는 척 해야지. 결혼한 남자들까지도 총각인 것처럼 하는 세상에 21, 23살밖에 안 되는 게 벌써 편하고 다니겠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동료로 친구로 이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이렇게 접근을 해서 오히려 친해지면 다행이고 안 친해지도 동료로서 잘 지내는. 그러다가 이렇게 조금 마음이 맞으면 또 가는 쪽으로. 욕심내면 안 돼. 그런데 문제는 한번 일어나봐. 아니, 잠깐 일어나봐. 뒤로 한번 돌아서 봐. 아니 그러지 말고 올라가서 확 한번 돌아서 봐. 얼굴을 들어. 빨가지 말고. 내려오세요. 어떻게 남자 괜찮아요? 그럼 뭐 멀리 가서 구할 거면 있어. 오늘 여기 있어요. 여기 저 아까 저분처럼 용기 있는 여자분이 가면서 괜히 엉뚱한 데 가서 찾지 말고 나하고 한번 친구 지내보자. 우선 전화번호부터 줘봐라. 이래가 이메일도 보내보고. 근데 여기는 조금 지금 이렇게 여자 사귀면 상처 입어. 여자한테 상처 입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애인 만들거나 결혼 같은 거 목표로 두지 말고 그냥 이렇게 여자라는 사람과 이렇게 좀 관계를 맺는 훈련. 보기보다 복잡하대. 그래서 생긴 이게 좀 약간 순진해가지고 당할 확률이 높아. 그래서 이렇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인간관계 그냥 친구로서 가볍게 이렇게 지내는 연습을 좀 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나중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이 여자에 대한 오히려 굉장히 불신, 원망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오히려 진짜 혼자 살 수가 있어. 사람은 다 고만고만하고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이런 걸 이기적인 인간이 나쁘다고 하면 안 되고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상대의 이기적인 거를 인정하고 용인할 때 인간관계가 원만해져. 상대 보고 이기적이지 마라 이래 말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좀 편하게 인간관계를 맺어. 직장 말고 학교는 안 다녔나? 남자 학교만 다녔나? 그래서 뭐 여기 저 어디고 여기 교회나 어디 이런데 절에 가면 조금 그게 덜 하잖아. 그러니까 꼭 이성 이런 거보다는 그냥 사람 사기 편하게 사귈 수 있고 그런데 오는 사람은 막 이렇게 좀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 좀 적어. 그러니까 우선 뭐 여기 청년 정퇴라도 나와가지고 여기 저기 하얀 옷 입은 사람 여자들 많잖아 저기. 그런데 처음에 사귈 때 나보다 어린 여자를 사귀지 말고 나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누나를 사겨. 그러니까 꼭 여자친구가 아니라도 인간을. 그러면 이게 위험에 덜 빠진다 이 말이야. 그러다 또 잡아먹힐라. 위험에 덜 빠지니까 그렇게 사귀면서 사람 사귀는 연습을 먼저 좀 해야 돼. 그렇게 연습을 좀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이렇게 사귀어보는 연습을. 회사 그 여자분이 마음에 들면 여기 나와가지고 이 스파링 상대로 해가지고 연습을 좀 해가. 그래 가서 이래 해보고 또 연습하고
괜찮아. 연습 상대자 좀 대주는 거 싫어? 그 보살 마음을 내 가지고 그렇게 좀 하는 게 필요해. 아니 정말 걱정이 돼서 그래. 뭐 복이란 게 딴 거 아니에요. 뭐 돈 주는 것도 복이고 물질 주는 것도 복이지만은 이런 인간관계에 이렇게 훈련시켜 주는 것도 복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다 막 이기적인 학교도 지금 보면 막 그저 돈벌이, 출세 이런 것만 공부하는데, 저는 이 대학은 좀 이게 좀 요즘 너무 심하지 않나. 좀 젊은이들이 이상도 좀 갖고, 그것도 결혼 상대 구할 때만 이쁜 것만 너무 이기적으로 이러지 말고, 좀 못생긴 사람도 좀 사귈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러지. 원래는 못생기고 잘생기고 없어. 이것도 다 사실관념이야. 원생에 보면 인간들이 다 못생겼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체 조건, 키가 작다, 뭐 코가 어떻다 이런 거 갖고 열등의식 느낄 필요가 없어요. 존재 자체는 그냥 다 각각 다 그것은 그것일 뿐이지. 그게 잘나고 못한 것은 우리들의 이 인식 체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의 기준도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요즘은 미의 기준이 좀 생산적이기보다는 소비적이에요. 옛날 같은 뭐 여자가 좀 엉덩이가 퍼지고 뭐 아기를 잘 놓는다든지 일을 잘하겠다든지 이게 만면의 감이라 이래 평가했는데, 요즘은 뭐 가늘고 뭐 별로 일은 못할 사람 그런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자기 몸이 예쁘다고 거기에 너무 집착해도 불행을 자초하고, 자기 몸이 못생겼다고 너무 집착해도 불행을 자초합니다. 그냥 하나의 몸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고 그걸 뭐 어떻게 수술을 해가 어떻게 고치려고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 막 어떻게 화상을 입었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 자체가 자기에 대해서 자꾸 열등의식을 심어줘요. 그러니까 몸은 보기에 조금 뭐 남이 볼 때 예쁘다고 말할지 몰라도 자기 내면에 대해서는 자꾸 열등의식이 생기고 거짓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남이 물을 때 뭐 너 성형했냐 이런 물으면 했다 이렇게 가볍게 얘기해야 되는데 숨기려고 하고 뜨끔하고 자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존엄한 인간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움츠려들고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불행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떳떳한 게 가장 중요하다. 자기에게 떳떳해야 됩니다. 네, 저는 진주에서 생활하고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네, 저는 돈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요. 네, 보통 사람들이 돈과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에는 다 예민해가지고 네, 좀 사소한 실수도 용납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8년차 근무인데 며칠 전에 제가 전산상의 실수로 제가 모시고 있는 회원님과 사소한 오해가 있어가지고 돈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이 생겼었는데요. 네. 그분도 확고한 신념으로 자기는 정확하시다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고 서로 우기고 있었던 찰나였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게 개인이 아닌 저희 회사 이미지로 그분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분을 의견을 수긍을 하고, 그분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저도 8년을 근무하면서 돈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제 자신에게는 무조건 정직하다고 생각하면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이 8년의 그 근무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돈에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신뢰가 무너지면은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감정을 제가 지금 너무 이렇게 조절을 못 해가지고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가 아니면 계속 다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의 명쾌한 네, 답 좀 다니세요. 부탁드립니다. 요새같이 직장 구하기 어려운데 뭘 그걸 갖고 그래요. 다니세요. 근데 누가 틀렸어요?
1차적인 실수는 제가 했는데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예. 하고 끝내면 되지 뭐. 근데 다른 동료들도 있고 음. 그분은 이제 제가 돈을 고의적으로 가져갔다고 생각하시고 계셔가지고. 그래 오해할 수도 있지. 틀렸으니까. 그래 아니라고 하면 되지 뭐. 근데 이제 그분이 신념이 너무 확고하셔가지고. 확실하면 뭐 자기만 괴롭지 뭐. 신경 쓸 거 있어. 예. 네, 저는 가져가지는 안 했어요. 약간 미스가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볍게 넘어가요. 그것만 매일 계산하고 매일 하는데 어떻게 안 틀릴 수가 있겠어요? 틀리지 않았거든요. 아니, 틀릴 안 수도 틀렸는데 그분께서 계속 틀리다고. 예, 틀리게 했다고. 그 자기 안 틀렸다 이거지? 예. 그건 왜 자기가 안 틀린데 뭐 때문에 직장 그만두노? 근데 이제 너무 그분이 답답하게 나오시니까요. 답답하게 나오더라도 예. 그럼 그럴 때마다 자기 직장 그만둘 거야? 그럼 저- 어떻게 직장 생활 어떻게 해? 저도 이제 고객이 많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 그보다 네. 더한 사람도 앞으로 만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한 걸음 뒤에서 물러나서 그분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이제 전혀 그런 기색이 없으시고요. 그럴 때는 한 걸음 입장에 물러나서 그분을 이해하려고 한다 이런 것도 좋지만 확률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00명의 고객을 만나면 한 명은 이런 사람이 있다. 1000명의 고객을 만나면 이보다 더한 사람도 한 명이 있을 수가 있다.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알면 별거 아니야. 근데 모든 인간을 똑같게 보니까 그러잖아. 예를 든다면 내가 인도 갈 때 100명을 접수받았어요. 그러면 안 갈 사람 미리 얘기해라. 미리 얘기해라. 왜? 당일날 또는 며칠 전에 취소하게 되면 비행기 값이 절반 되니까 그 사람은 가지도 못하고 왔더니 돈의 한 얼마를 한 3분의 1을 갖다가 이렇게 없어지면 그 사람으로서는 기분 나쁘나 안 나쁘나? 나빠. 그런 일 안 생겨. 우리도 갑자기 안 가게 되면 손해가 나니까. 그런데도 아무리 해도 1년에 몇 명씩 꼭 생겨. 그래서 이제 이게 몇 년을 지나놓고 통계를 보니까 항상 사람이 많다 보면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나 없나? 생길 수 있어. 여행 가방 들고 나오다가 아침에 계단 넘어져가 발목 삐어가지고 못 가는 사람도 생기고 아침에 나오다가 친정어머니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못 오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게 늘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침에 지가 그냥 혼자서 마음이 변해가 아는 사람도 있어. 그럼 이런 사람도 이건 자기 책임인데 이런 사람도 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 보면. 그래서 항상 이제 확률적으로 계산하죠. 몇 명은 그럴 수가 있다. 항상.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 근무하면 고객을 많이 상대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은행에 가서 많이 이 은행 저 은행 가보던 뭐 이 회사 저 회사 이 가게 저게 가보면 많이 다녀보면 거꾸로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주인 중에 성질 더러운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것처럼 반대로 종업원 입장에서 볼 때도 손님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만약 스튜어디스를 한다. 그럼 비행기 탄 사님 중에 이상한 사람도 가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 자기는 너무 그런 거를 세상을 지금 8년이나 하면서 그것도 터득을 못했어요. 이제 잘 됐네. 이번에 이제 이렇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런 일은 있어.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착해도 벼락 맞을 수도 있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있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보다 더한 일도 생겨날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악연이고 뭐 전생이 이런 얘기 믿지 말고 확률적으로 그렇게 있어. 제 말 이해하셨어요? 네. 인간에게 확률적으로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내일 비 온다 안 온다 이래 얘기했지만 요즘 어떻게 얘기하나? 내일 비 올 확률 30%다 80%다 이런 얘기 하죠. 80%라면 거의 와요 안 와요? 와요. 근데 안 올 수도 있다. 30%다 그러면 거의 안 와요. 근데 올 수도 있다. 옛날에는 그거 갖고 틀렸느니 말았는데 요즘은 그런 말 없잖아. 왜? 확률을 딱 얘기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안 와도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90% 그랬잖아. 이러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 젊어서 그런데 그것도 다 결백주의야. 나는 완벽하다. 나는 틀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나도 틀릴 수가 있나 없나? 있습니다. 있어. 근데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이런 확신 가지면 안 돼. 나도 틀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틀릴 수 있다고 너무 조마조마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지난번에 제가 1월달에 인도를 갔어요. 여관에 이제 인도 시골에 가서 여관에 가서 잤는데 아침에 키를 돌려줘야 되는데 키가 하나 없어. 그래서 다 호주머니 간 사람들 한 7, 8대 다 호주머니 다 대지고 다 물어도 다 아이고 나는 안 만졌다. 아이고 나는 없다. 다 그래. 그래서 2번, 3번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랬어. 그런데도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키를 물어주는데 그 키 하나 값이 굉장해. 키 하나 잃어버렸는데 한 5만 원 달라는 거야. 그래 깎아가지고 한 3만 원 주고 이제 왔다. 키를 읽어버리는 건 돈을 받아요. 그래 그 기차역에 기다리면서도 또 얘기해도 다 없다 그래. 혹시나 아이가 얘기했는데. 근데 와가지고 호주머니에 누가 한 사람 또 그래. 여기 있네 이래. 그래 그분 얘기가 그래. 그렇게 자기가 없다 그래 놓고 그냥 호주머니 계속 손으로 만지면서 없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호주머니 그걸 만지고 있으면서 호주머니 손 넣어 만지면서도 없다 그러는 왜? 자기는 이거 관계가 없다고 사람의 의식이 탁 바뀌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가끔 여러분들 소리에 물건 들고 찾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나도 보면 이게 너무 확신하면 안 돼. 그랬는데 그래서 마음이 그래요. 너무 그렇게 그래도 찾아봐라. 그래도 찾아봐라. 아이 나는 없다고 이랬다가 나중에 턱 나타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죠? 그래서 막 몰래 이게 다 돈 주고 해결했으니까 몰래 열쇠를 던져버리고 싶었대요. 그럼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도 이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게 무슨 크게 나쁜 짓 했나? 그게 아니라 이럴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어느 순간에 절대 아니다 했는데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적인 착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분이 잘못해도 그분도 그런 착각이 딱 되니까 그렇게 꽉 100%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했을 거고 자기도 자기 8년간 했는데 실수한 적이 없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 이럴 때 이런 확률 0.1% 일이 벌어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 너무 움켜쥐고 하지 말고. 알았죠?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8년간 실수가 없었는데 오늘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고 조금 그 사람이 과하게 우긴다면 이런 손님도 있구나 해서 손님이 많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해서 인생 공부를 하는 걸 두고 이런 게 이제 공부가 되면 이거 직장 생활에서만 이게 좋은 게 아니고 결혼 생활에도 이게 적용이 돼요. 알았어요? 살다 보면 막 진짜 얼토당토하는 것 같고 서로 오해가 생겨가지고 진짜 인간하고 못 살겠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나 이럴 때가 생겨. 그럴 때도 사람이 사로잡히면 이럴 수가 있겠구나. 내가 옛날 직장 경험했던 거 이것이 작용해가 오히려 결혼에 지금 오늘 괴로운 게 나중에 뭐다. 큰 공덕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 갖고 너무 그렇게 아동바동 하지 마세요. 알았죠? 예, 감사합니다. 근데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이래가 그만두면 안 되고 요즘 젊은 사람 직장 구하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지. 나는 8년 했고 쟤는 아직 한 번도 못 했으니까 아이고 쟤 좀 하도록 내 좀 물러나 주겠다 이래가 그만두는 건 괜찮아. 알았죠? 이거는 보살행위니까 그만두더라도 그렇게 그만을 둬야 공덕이 되지. 성질내가 그만두거나 이러면 공덕도 안 되고 직장도 잃고 죽도밥도 안 돼.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가족보다도 직장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때때로 갈등과 마찰의 순간이 생깁니다. 그럴 때면 또 힘든 순간이 왔구나. 나에게 또 나를 돌아보라고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마음 정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마음에 자꾸 흔적이 생깁니다. 흔적을 즉각 떨쳐버리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표정 관리의 비법 한 가지라도 부탁드립니다. 비법은 없어요. 속으로 기분이 나쁜데 겉으로 표정 관리하면 뭐하니? 가면 쓴 건데. 그래 가면 써서 어떻게 살아? 성질 나면 성질 팍팍 표정 내고 살아. 관리는 전혀 안 되고요. 혹시나
표정 관리 조금이라도 하면 좀 세련돼 보일까 싶어서요. 그럼 내가 괴로워.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성질대로 살아. 그게 훨씬 좋아. 솔직한 게. 자기 뭐 정치하려는 것도 아니고 표정 관리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솔직하게 표현하고 사는 게 제일 편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들면 든다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일어난 대로 솔직하게 표현하고 사는 게 좋아. 근데 아까 뭐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거 읽어봐요. 내 첫 구절이 말이 안 되더라. 처음부터 다시 읽어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가족보다도 직장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때때로 갈등과 마찰의 순간이 생깁니다. 그럴 때면 또 힘든 순간이 왔구나. 그래, 그게 문제. 그럴 때는 또 재밌는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힘든 순간이 왔구나. 요게 내가 아까 딱 문제야. 힘든 순간이 왔구나 하고 힘든다고 이미 정해버렸잖아. 그냥 갈등이 그냥 생겼지 힘든 거는 아니야. 힘든다고 생각하면 힘들고 힘든다고 생각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그 일 자체가 힘든 일로 버려 자기가 정해버렸어. 그게 자기 지금 문제의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힘든 자기가 순간- 힘든 건 알아. 그래도 이 일이 힘든 건 아니야. 내가 힘들어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힘든 순간이 왔다 한번 힘 들어버렸어. 그러면 힘든 거를 이제 해소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저 아이가 아까 미워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없애나 이러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앞으로 추적해 들어가면 미워할 일이 없다는 걸 깨쳐야 된단 말이야. 볼펜 연필 빌려가서 안 주면 달라면 되는 거단 말이야. 안 준다고 미워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달라면 되는 거고. 잃어버렸다 하면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할 수 없지. 방법이 없잖아. 안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렸다 그러면 가만히 예의주시하다가 안 잃어버린 거 있으면 딱 찾아 요 내 거다 하고 가져가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미워할 일이 아니라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미워할 일이 아닌 거를 깨달아 버리면 미워할 일이 안 일어나잖아. 근데 미워할 일이 아닌 걸 갖고 미워해놓고 그 미워하는 걸 어떻게 없애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렵지. 자기는 이미 힘든 일이라고 정해버렸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 이건 알죠? 네. 그러면 누가 옳고 누가 그런 건 없고 서로 다르잖아, 그지? 근데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 생각이 내 생각하고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면 갈등이 안 생기지. 거기로 돌아가야지. 그 뒤에 가서 헤매지 말고 내 생각하고 다르네. 근데 갈등이 생겼다는 거는 내가 옳다 내가 가버렸다는 거야. 내가 옳다 네 틀렸다 이렇게 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이 갈등을 어떻게 없앨까 하지 말고 내 생각하고 다르네 하고 그 전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저는 갈등을 어떻게 없앨까라기보다 이제 그렇게 어차피 힘든 순간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다 싶지만 이제 범부 중생이다 보니까 조금 흔적이 남더라고요. 그래, 흔적이 남으면 남는 건 그 순간에 내가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지? 아이고 내가 넘어졌구나, 넘어질 수 있다 이거야. 아이고 넘어졌구나 하고 일어나면 되잖아. 네. 안 넘어지 범부 중생이니까 넘어질 수 있지. 근데 그 범부 중생이란 핑계가 어떠냐? 넘어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야. 나는 범부 중생이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범부 중생이니까 넘어질 수가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넘어지는 거는 내가 어쩔 수 없지만은 일어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갈등이 생기는 거는 생길 수 있는 거야. 누구나 다. 그러나 그때 자기를 돌이켜서 생각이 다른데 내가 나를 고집했구나. 이렇게 그 앞쪽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뒤쪽으로 가지 말고. 화가 벌컥 났으면 네가 문제야. 이렇게 가면 화가 더 나는데 내가 또 내 생각이 옳다는데 사로잡혔구나 하고 화난 이전으로 돌아가면 그 원인 쪽으로 돌아가면 이게 멈추거나 깔아놓는다 이런 얘기. 일어나긴 일어나지.
근데 여러분들이 범부중생이라는 걸 핑계 잡고 당연하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진전이 없지. 넘어질 수는 있지만 나는 수행자니까 뭐 해야 된다? 일어난다 이거야. 수행자는 안 넘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수행자는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범부중생은 뭐냐? 안 일어나는 거야. 남을 한탄하고 앉아가지고. 수행자는 벌떡 일어나는 데 있다 이 말이야. 또 물어봐요. 아닙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는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 네. 실무 시작한 지는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봐도 그렇고 남이 봐도 그렇고 일을 좀 못하거든요. 뭐 맨날 데드라인 넘기고 뭐 가르쳐줘도 이해도 잘 못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건설 회사가 좀 제 적성에 안 맞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걸 해도 그렇거든요. 뭐 연애를 해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뭐 다른 거 놀 때도 그렇고 의욕이 좀 없고 열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열정적으로 일을 해서 열정적이라서 문제야. 그냥 네. 그냥 항상 한 사람이 이래. 스님이 보통 일반적으로 스님이면 연불 잘해야 돼야 못 해야 돼. 스님 하면 이코로 뭐다? 연불. 그지? 근데 난 연불을 못 해요. 그러면 연불 딸 때 아무것도 다 할 줄 모르면 안 되잖아. 대신에 이렇게 법문이라도 좀 재밌게 해주면 이걸로 어때요?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를 잘 못한다, 일을 잘 못하면 웃기라도 하든지. 아시겠어요? 청소라도 와가 상상하게 하든지, 뭐라고 시키면 네 하고 상냥하게 대답이라도 하든지, 커피라도 싹싹 끓여서 주든지. 이걸 못하면 저거라도 할 줄 알아야 어때요? 붙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요. 꼭 일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못하면 저거 잘하면 돼. 만약에 여기 있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 직원 중에 좀 일은 못하지만 또 사람이 상냥하고 또 딴 거 잘하고 뭐 전화를 잘 받든지 접대를 잘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너무 그 못하는 걸 가지고 자꾸 잘하려면 자기 힘들어. 자기는 대신에 그러니까 일도 할 줄 모르는 게 입이 쑥 나와가 있고 뭐 시키면 불평이나 더덕더덕하고 그럼 꼴볼경이지. 그러니까 자기는 못하는 걸 억지로 개발하려지 말고 잘하는 거 쪽으로 보완을 하면 돼. 네, 아직까지 회사에서 저의 장점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첫째 웃는 장점 있잖아. 아니 또 웃으니까 또 너무 또 일할 때 좀 약간 날카롭고 그래야 좀 잘 하는데 너무 또 물르게 보면은 또 안 되잖아요. 아니, 일을 잘하면서 날카로우면 괜찮은데 일도 못하는 게 날카로우면 또 밉사이지. 그거는 일을 잘할 때,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성질이 더러우면 보통 뭐라 한다? 성질 더러운 것 때문에, 일 잘하는 것 때문에 봐주는데 자기는 일도 못하는 게 날카로우면 밉사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건 상냥한 걸로 커버를 하면 돼. 그 왜 남의 흉내를 자꾸 내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1년 4개월 만에 안 쫓겨났네? 지금 쫓겨날 위험 있나? 그게 그러니까 좀 편해서 더 그런 것 같거든요. 월급 꼬박꼬박 들어오고 안정적이고 이러니까 절박함도 없고. 괜찮아. 또 쫓겨나면 절박해질 거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걱정이 된다는 건 욕심이란 얘기거든.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조건의 평가는 받아들인다. 그럼 스님이 이 법문 끝나고 사람들이 평가를 좋게 해주기를 원하고 법문하면 잘할까? 그냥 내 능력껏 하는 게 잘할까? 능력껏이. 그래. 평가를 잘하든 못하든 건 그 사람의 몫이니까 내가 자꾸 거기 눈치 보면 비굴해져. 내가 최선을 다하고 평가는 그들이 하는 거지. 내가 자꾸 그 평가를 나한테 좋게 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평가에 연연하면 자기가 자꾸 비굴해지고 자꾸 눈치 보이고 조마조마하고 그래. 버릇 나이가 20몇 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이 그래 비굴하게 살면 되겠어?
네. 그냥 가서 최선을 다해. 평가 나온 대로 받아들여. 알았지? 네, 그리고 좀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는데 회식 자리에서 술잔 이렇게 돌리거든요. 이렇게 드시고 저한테 주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거절할 수 있어요? 괜찮아. 주면 받아가지고 이렇게 입에 대가지고 줄 흘려고 옷을 적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 받으면 어른이 주는 걸 거절하는 게 되고, 먹으면 내가 몸을 감당 못하니까 입에 이렇게 대고 줄 흘려버려가 이렇게 줄 내려가도 3번만 그러면 안 줘. 그러니까 보시는 데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몰래 버리는 건 그냥 해봤는데. 먹는데 이렇게 먹으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줄을 흘리면 되는 그거 어렵지 않아. 그 정도 요령도 없는 게 무슨 사회생활 하노. 그러니까 준다고 다 받아 먹으면 바보고, 그걸 거부하면 사회생활력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기꺼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셔서 이러고 줄 흘리는 거야. 한번 해봐. 거짓말하는 거 해결이 금방 돼.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왜 흘리냐 이러면 글쎄 뭐 흐르네요 이렇게 웃으면해야지. 먹기 싫어요 이러면 안 돼. 아이고 그러면 왜 술이 밖으로 흐르지 이러면서 줄 흘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3번만 그러면 어떠냐? 쟤 주지마 술 아깝다 이래. 아시겠어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밉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울려주면서도 안 먹는 거는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건배하면 다 건배도 하고 술도 따라주고 또 주면 뭐 사양 안 하고 받아가 뭐 흘려버리고 또 이렇게 눈 안 볼 때는 다 밑에 이렇게 조만한 그릇 갖다 놓고 부어버리고 뭐 이웃집 아저씨하고 적당하게 뭘 한다. 직원하고 술잔 바꿔놓고 빈잔하고 바꿔놓고 이런 식으로 설쩍 하면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 니 그러지 마라 이러지만은 계속 내 스타일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게 밉지는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왜 그러냐 이러면 진짜 술 못 먹어요. 나 체질적으로 못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래도 드리는 걸 어떻게 내가 안 먹는다고 그래요. 먹는 신용이라도 해야죠. 이렇게 탁 하면 되지. 그걸 뭐 다 받아먹고 죽을라 그래? 그리고 또 술 먹고 취해놓으면 또 실수하고 또 술 먹고 취해가 또 성추행하고 이러면 이제 나중에 또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상대편도 깎이고 그러거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뭐 술 먹고 이러더라도 그 적당하게 딱 잘라고 딱 하고 피해버리고 이렇게 자기 요령껏 살아야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상대의 호의는 뭐든지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스님한테 뭐 이렇게 반찬하고 이래가지고 막 고기까지 이래 막 해가지고 스님 드시라고 주면 왜 이런 거 했나 이러면 안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고 먹으면 되고 먹기 싫으면 딴 것만 주워 먹고 안 먹으면 돼요. 스님 왜 안 드세요? 그러면 아이고 배가 아파가지고 이러고 적당히 넘어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성은 정성대로 받고 이렇게 처리하고 그러면 스님은 해보니까 뭐는 잘 안 드시더라. 그러면 한 3번 4번 되면 조정될까 안 될까? 저절로 돼요. 아이고 스님은 뭐 그런 거 잘 안 드시네 이러면서 조정이 되지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는데 그렇게 너무 그렇게 각박하면 안 돼. 그렇다고 세상 사는 대로 다 따라가면 또 요거도 먹어. 바보가 되니까 그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사람들 호의도 받아들이면서 그냥 나는 또 내 자기 본분을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차려야 돼. 자기도 자기가 못 지키면 그건 바보지. 자기는 자기를 늘 지켜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조금 더 지혜로운 길을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행복한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주어진 환경은 내가 못 바꿔줘도 같은 환경 속에서 내가 조금 행복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자꾸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인간을 두고 내 관점을 약간 바꿔서 어때요? 수용하면 누가 행복해진다? 내가. 이래주면 저 인간이 좋지 않느냐 자꾸 이 걱정을 하는데 내가 좋아지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먹는 떡이고 저 인간한테 떨어지는 떡고물이에요. 그 떡고물 떨어지는 게 싫어가 내 떡 안 먹는 사람은 바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길은 나도 좋고 상대편에게도 좋다. 지금도 좋고
나 정도 좋다. 이게 진리의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사십시오. 내 인생 누가 행복하게 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감사합니다.